10시 투자 전략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할 분은 루코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10시 투자 전략실에서 다룰 이슈는 무엇인지 주제부터 만나볼게요. 네, 없어서 못 파는 동박, 오늘은 동박주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동박이 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죠,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음극재를 만들 때 가장 필요한 이제 소재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보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를 보면 네 개를 제일 크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음극재의 소재들을 이제 붙이는 데 쓰는 게 이제 이 동판입니다. 그러니까 동판 위에 음극재를 이제 올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동박은 단순하게 그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가전제품에 다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저희가 이제 PCB 기판에 보시면 그 위에 이제 노랗게 이제 선이 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그 동박을 이제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요. 지금 뭐 그림 나오고 있네요. 2차 전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네, 그러네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음극재에 이제 같이 있는 게 이제 동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그 동박의 수요가 제일 많은 게 이제 PCB 쪽이고요. 전체의 한 60%가 이제 PCB 쪽이다 보시면 되고 한 30%가 이제 그 전기차 2차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그 PCB 쪽은 일단 좀 주춤거리고 있고 현재 그 시장을 키우고 있는 거는 이제 2차 전지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는 뭐 지금 계속 2차 전지가 활성화되면서 일단 음극재 사용량,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음극재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박도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뭐 2027년까지 뭐 금액 기준으로는 한 10% 정도씩 이제 계속 성장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동박이 뭐인지부터 얘기를 해주셨고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 수요가 지금 2025년까지 크게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쪽 섹터가 좀 쉬어간 부분은 있지만 구리 가격도 지금은 조정이지만 많이 레벨업이 됐고 지금 동박이 뭐 부족하다면서요? 많이. 그렇죠. 많이 부족합니다. 일단 동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구리판인데 뭐가 어렵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얇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전기차에서 쓰고 있는 게 이제 6mm에서 8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저희가 이제 머리카락 두께의 한 15분의 1 정도 그 정도로 얇게 아니면 그 이하로 이제 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 이제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현재 이 시장에서 지금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한 7, 8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상당히 희소한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련되는 쪽에 그 생산량이 뭐 지금 뭐 2019년도에 이제 34,000톤, 그 다음에 2025년도엔 75만 톤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뭐 각 회사가 지금 뭐 2, 3년에 한 번씩 그 생산 시설을 배로 확장할 만큼 그 정도로 지금 그 많이 그러니까 생산 여력을 그러니까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보다 더 빨리 그 전기 배터리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현재와 같은 이런 이제 모자르는 그러니까 부족 현상은 아마 최소한 2, 3년 동안은 뭐 최소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없어서 못 파는 동박이라고 저희가 오늘 표현을 해봤고 지금 만드는 대로 동박을 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 벌써 이제 저희가 동박 얘기를 하니까 대표적인 종목들을 언급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면은 동박주들 오늘 종목으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부품 동박의 공급 부족이 지속이 되면서 업황에는 이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 당연히 뭐 수혜는 좀 지속이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동박 관련 회사들은 뭐 계속 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수급에 따라서 좀 이제 출렁거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 상황으로는 이제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동박 회사하면 대표적인 이제 대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최대 이제 동박 제조업체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두 번째로 이제 큰 지금 생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이제 그 중국의 이제 CCP라는 회사가 이제 가장 크게 지금 생산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 다음이 일진 머티리얼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생산 여력은 현재 한 34,000톤 정도 지금 생산 설비를 갖고 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만 톤 정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올 연말까지 해서 한 5만 5천 톤,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2만 톤 정도 더 이제 생산 여력을 이제 늘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 SDI는 칼텍, 그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내외 모든 회사에 이제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기술력도 상당히 좋아서요. 지금 그 동박 중에서 이제 가장 얇은 제품이 1.5 마이크로미터 제품입니다. 그 제품이 이제 반도체에도 이제 들어가는 그런 제품인데요. 그런 제품까지 이제 만들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 10만 톤까지도 아마 지금 뭐 생산 여력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말레이시아 법인이 이제 별도의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IMM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제 별도의 법인으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작년까지 이제 공장 능력을 확충을 해서 2만 톤급의 지금 공장을 지금 그 생산 능력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만 톤 정도다라고 하면 국내 생산보다 이제 말레이시아 법인 생산량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레이시아 법인인 IMM 테크놀로지를 지금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말 아니면 뭐 내년 초 정도에 지금 상장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주관사도 뭐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 뭐 상당히 이제 일진 머티리얼이 갖고 있는 뭐 일단 지금 뭐 시가총액이 한 2조 정도 되는데요. 뭐 그거 뭐 IMM 테크놀로지가 뭐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 이상의 저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이쪽 법인에서 매출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좀 실적에 있어서 변화를 겪게 될까요? 네, 일단 뭐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제 수요 물제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확장이 된 게 한 10,0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그게 이제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오늘 올해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 관련돼서 한 4천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1,500억 정도 됐으니까요. 뭐 그거보다 한 3배 가까이 이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확장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말레이시아 쪽에는 뭐 일단 뭐 단기적인 거는 뭐 일단 지나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만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동박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종목 일진 머티리얼즈로 살펴봤습니다. 투자 매력도에 대해서 저희가 별점을 주고 있거든요. 일진 머티리얼즈 별점 몇 점 주시겠어요? 네, 일진 머티리얼은 별점 4개를 주겠습니다. 4개면 후한 편인데 또 한 개를 빼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한 개 뺀 이유는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특별한 건 없고 일단 뭐 그동안 이제 조금 이제 주가가 이제 좀 출렁거리면서 올라왔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고점 부분이 이제 언저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별점은 조금 낮게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좋게는 보지만 탑픽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1점을 뺐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 식대로 해석을 해봤는데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동박주 하면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떠오르실 종목이지 싶은데요. SKC입니다. 뭐 횡령 배임 이슈로 거래 정지가 잠깐 되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도 SKC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네, 어떻게 보면 거래 정지가 조금 잘 된 주가 측면에서 조금 잘 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폭스바겐 이슈 때문에 전체적으로 빠질 때 일단 안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올 때 이제 같이 이제 다시 재상장 거래가 되면서 이제 또 올라오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뭐 상대적으로 보면 나쁘게 그러니까 내용은 나쁜 거지만 뭐 주가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SKC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뭐 SK그룹의 이제 첨단 소재 관련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합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정 소재도 이제 하고 되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요즘에 그 시장에서 이제 각광받는 거는 이제 SKC의 이제 자회사죠. 100% 자회사인 이제 SK 넥실리스라고 그래서 동박 제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SKC가 지금 주가를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넥실리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주인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LG그룹 계열했다가 LS였다가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인 KCFC로 바뀌었다가 지금 SKC로 다시 이제 넘어오는 그런 이제 좀 우여곡절이 좀 있었던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한때는 시장 점유율이 세계 1위였습니다.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품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제일 좋은 이제 동박을 만든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 평가가 있는데요. 그만큼 동박 관련된 기술이 상당히 이제 높게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이제 그 과거 그 LG 때서부터 이제 만들어 놨던 이제 기술력이라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 향후도 뭐 나쁘게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양산 기술 자체가 조금 이제 그 우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마이크로미터의 이제 그 두께의 그 동판을 이제 생산이 가능한데요. 게다가 뭐 이게 동판이 보통 둘둘 말려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최소한 30kg, 50kg까지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한 장가 하나로 연결돼서 그렇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으니까요. 상당히 이제 기술력 측면에서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측면은 이제 SK로 넘어오면서 네. 이게 과거에는 이제 그 넥실리스가 이제 LG 쪽 이제 계열사였다가 이제 분리돼 나오다 보니까 LG하고 좀 끈끈한 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 부분이 이제 LG 쪽에 이제 납품이 됐었는데 이제 SK랑 지금 분쟁이 엮이면서 네,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SK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만들고 있는 그런 또 이제 배터리가 있으니까요. 그 물량을 대기 뭐 쪽으로 이제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뭐 LG에서 빠져나가는 물량 정도는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C인데 역시나 시장에서도 타이트한 동박 수급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동박 선도 업체로서 SKC의 성장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또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투자 매력도 별점을 주실지 궁금해집니다. SKC 몇 개 주시겠어요? 네, SKC는 3개. 일진머티리얼즈보다는 좀 투자 네, 매력도가 떨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네. 코타키나발루에 뭐 새롭게 이제 공장도 아마 올해 지을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생산 시설이나 이런 건 상당히 좋아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가장 이제 큰 이제 배터리 회사다라고 하면 LG거든요. 그러니까 LG 쪽하고 약간 뭐 당장은 뭐 그 물량이 줄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동박 업체인데 일진머티리얼즈, SKC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일진머티리얼즈가 투자 매력도는 조금 더 네, 높다라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SKC로 만나봤습니다. 아직까지 별 5개짜리 탑픽 종목이 네. 나오지 않았는데 마지막 종목은 별 5점을 받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어떤 업체가 있을까요? 네, 뭐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솔루스 첨단 네. 소재도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있는 동박 3개의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한 7개 정도의 대형 회사 중에 3개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뭐 동박 뿐만 아니라 OLED 이제 소재 때문에도 이제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늘이 이제 동박 관련되니까 동박 쪽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네. 일단 그 앞에 있는 2개 회사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사이즈는 좀 작습니다. 동박 생산량 자체가 지금 한 2만 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네. 뭐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는 좀 작은 회사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좀 강점이 있다라는 건 이제 그 유럽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지금 동박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유럽에 공장이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증설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네. 증설하는 게 지금 증설 중인 거죠. 아. 네, 지금 한 12,00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이제 19,000톤을 이제 추가적으로 증산을 한다라고 보면 뭐 올 연말 정도 되면 이제 3만 톤 정도 이제 뭐 출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그 과거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두산 솔루스라는 게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대주주가 바뀌면서 이제 두산에서 이제 매각을 하면서 솔루스 첨단 소재였는데 과거에 2014년도에 이제 룩셈부르크에 있는 동박 회사를 두산에서 인수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반 자체가 이제 유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유럽 자동차 회사들하고 조금 더 이제 긴밀한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첨단 소재 관련돼서는 뭐 보통 배터리 하면 배터리 회사가 모든 이제 그 소재나 이런 장비를 그러니까 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부 중요 핵심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어느 정도 그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회사가 좋다, 어떤 걸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의견을 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납품을 하는 이제 배터리 업체도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회사 말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유럽 공장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뭐 일단 그동안에 이제 업력이라는 게 뭐 무시 못하는 거니까요. 그렇다 보면 유럽 자동차가 지금 내재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내재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수혜는 뭐 충분히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뭐 폭스바겐이 최근에 각형 배터리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눌렸었는데 네네. 예전에도 열심히 투자 전략실에서 저희가 이 아이템 얘기를 네네. 나눴을 때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파우치형이든 각형 배터리든 좀 차별이 없고 오히려 고객사가 다변화되면 좀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좀 나눴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그거는 뭐 그 관점은 유효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관점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네. 지금 뭐 내재화 때문에 뭐 지금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이제 많이 빠졌는데요. 어쩌면 그 단기적인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그 폭스바겐에서 이제 100억 불을 지금 투자를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100억 불 정도 되면 배터리 가격을 아마 10불에서 한 20불 정도 아마 낮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낮추려면 뭐 20불 낮춘다고 그러면 한 5억대 정도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5억대 정도 팔면 폭스바겐이 1년에 1,000만 대 정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50년 동안 팔아야지 투자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뭐 그런 것도 아마 뭐 내재화가 당연히 뭐 이게 배터리 업체한테 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뭐 제한적인 영향이다라고 네, 좀 이해를 그쵸.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그 그러니까 완성차 업자에서 보면 배터리를 좀 더 싸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런 어쩌면 네. 한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박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뭐 폭스바겐 얘기까지 배터리 내재화 얘기까지 다양하게 좀 나누고 있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오늘 이제 동박주 내에서는 세 번째 종목입니다. 그러면 별점을 통해서 저희가 또 투자 매력도를 확인해 봐야 될 텐데 별점 몇 점일까요? 네, 솔루스는 별점이 5개입니다. 아, 5개, 드디어 네. 5개가 났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종목이 탑픽 종목이라는 건데 공략 가능할까요, 오늘? 네, 오늘 뭐 지금 뭐 네. 조금 뭐 보합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지금 정도에서도 뭐 가격 뭐 충분히 가능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솔루스 첨단 소재는 뭐 이 향후에 계속 뭐 유럽에서 계속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7만 5천 원 톤까지 이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대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대주주가 변경이 된 게 뭐 단순하게 투자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쭉 운영을 하겠다라기보다 이제 사모펀드 쪽으로 갔기 때문에요. 향후 사모펀드는 또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러려면 네. 이 기업 가치를 충분하게 이제 올려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보면 뭐 어떻게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가격은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 지금 뭐 가격대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5만 5천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지금 상황에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올라갔었을 때가 이제 1월 달에 이제 5만 8천 원까지 올라왔다가요. 지금 조금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5만 그 정도 가격대는 1차적으로 뭐 다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만약 이제 손절 뭐 좀 빠져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42,500원 이게 그 전에 얼마 전에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시고 뭐 갖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도 주가 흐름 좋네요. 2%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점 5개 주셨고 뭐 동박주 오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동박주여도 다 같은 동박주는 아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를 특별하게 별점 5개를 주는 특별한 이유를 덧붙여 주신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네. 네, 일단 뭐 유럽에 있다라는 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네. 뭐 유럽에서 지금 노스볼트 쪽,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회사는 안 나왔는데 유럽에 있는 쪽에 그 지금 납품을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솔루스 첨단 소재가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과연 글로벌 업체의 그 유럽 공장이냐 아니면 노스볼트냐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뭐 회사 얘기에서는 안 하는데 네. 일단 뭐 유럽 쪽에 있는 공장에 이제 납품을 한다라는 거는 향후에 좀 더 이제 판매가 좀 더 유럽 쪽에서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동박주들 지금 다 좋아 보이지만 솔루스 첨단 소재가 유독 더 모멘텀이 두드러질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동박주 우리가 살펴본 3개 종목들 각각 별점 몇 개 나왔는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오늘 임순재 대표 투자 매력도로 별점 4개 주셨습니다. 이어서 SKC입니다. 투자 매력도 3개 주셨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저희가 3번째로 살펴본 종목인데 투자 매력도 오늘 별점 5개 주면서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충분히 지금 공략이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객사의 다변화에 따른 유럽 쪽의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동박주 보실 때 잘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10시 투자전략실은 로코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